이 이야기는 퇴직한 60대 초반 남성 김 씨가 태국 방콕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찾는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무려 40년을 바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의 인생처럼 변함없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배를 만들까? 조선소에 도착하면 그는 즉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썼습니다. 용접 장비를 챙겨 들고 철판 앞에 서면 불꽃이 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배에 골격을 세우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었지만 김 씨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면 나도 그 일부가 되는 기분이야.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누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김형, 당신 없으면 이 조선소 어떻게 돌아가? 라고 농담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의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들은 20대 후반에 결혼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김 씨는 아내를 안으며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김 씨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한 그의 등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울산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아내가 웃으며 말하면 김 씨는 당신이 있어서 더 아름다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끔 동료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아내야 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그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늦은 단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조선소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습했으며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미안해. 아내가 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삼키며 걱정 마. 당신이 낫고 나면 다시 바다 보러 가자. 약속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치료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무게는 10kg 이상 줄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병원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습니다.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힘내서 먹어. 그는 웃으려 애썼지만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암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는 김 씨의 손을 잡고 고마웠어. 사랑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울산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료들과 이웃들이 모여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형, 힘내. 아내님은 좋은 곳에 가셨어. 하지만 김 씨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의 빈자리를 직면했습니다. 침대는 너무 넓었고 식탁은 적막했습니다. 매일 밤 김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 혼자 남았지?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진은 결혼식 날 찍은 것으로 아내의 밝은 미소가 여전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면서 김 씨의 허무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조선소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형, 수고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들은 맥주를 따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퇴직금은 상당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해외여행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미소의 나라, 방콕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 문구가 김 씨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딜 가나. 그냥 집에 있자.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허무함을 어떻게든 달래야 했습니다. 김 씨는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낚시였습니다. 울산 근처의 작은 항구로 가서 낚시용품을 샀습니다. 낚싯대, 미끼, 의자를 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재미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어가 잡혔습니다. 여보, 이 고기 구워 먹자.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김 씨는 바다를 보며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인생도 낚시 같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게 많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낚시는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지 않나 봐. 다음 취미는 등산이었습니다. 울산의 산책로를 알아보고 운동화와 배낭을 샀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습니다. 이게 운동이 되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울산 시내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여기서 이 풍경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하나가 동행했습니다. 김형, 같이 오르자. 하지만 친구는 2번 만에 지쳤습니다. 미안, 나 다리 아파. 김 씨는 혼자 등산을 계속했지만 다리 관절이 아파오고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혼자서 뭐 하는 짓인가? 등산도 2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프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골프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레슨 코치가 스윙은 이렇게 팔을 돌려서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골프장은 푸른 잔디와 호수가 어우러져 평화로웠습니다. 퇴직한 동료들이 함께 치자고 초대했습니다. 김형, 홀인원 조전해보자. 그들은 웃으며 공을 쳤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즐겼습니다. 공이 멀리 날아갈 때 쾌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밌네?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공이 벙커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돈이 너무 나가. 그는 클럽을 내려놓았습니다. 골프는 3달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울산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바다를 그렸습니다. 파도와 하늘을 칠하며 아내의 눈썹을 그리고 미소를 그렸습니다. 이 눈썹은 이렇게, 미소는 저렇게.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엉성했습니다. 수업 친구들이 잘 그렸어요 라고 칭찬했지만 김 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아내를 제대로 그릴 수도 없는데. 그림 수업도 곧 포기했습니다. 모든 취미가 실패로 끝나자 김 씨의 허무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집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건가? 인생이 끝난 기분이야.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진은 결혼식 날 찍은 것으로 아내의 밝은 미소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오후, 텔레비전에서 태국 여행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콕의 번화가 짓거, 왕궁의 금빛 지붕과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는 태국 음식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김 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기 가면 뭔가 달라질까? 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해외를?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지만 허무함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잃을 게 뭐 있나? 김 씨는 여권을 신청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며 아내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보, 같이 가는 거야. 새로운 걸 보여줄게.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김영, 사기 조심해. 태국은 위험하던데. 김 씨는 괜찮아.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 구름을 보며 흥분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태국 방콕 수와느풍 공항에 도착한 순간 뜨거운 열대 공기와 낯선 냄새가 김 씨를 만겼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했고 택시 기사들이 택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카오산 로드 근처의 저렴한 호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호텔 방은 작고 습했지만 김 씨는 이게 여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토바이가 빵빵 소리를 내며 달리고 상인들이 바이, 칩라고 소리쳤습니다. 향신료와 과일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스트리트 푸드를 시도했습니다. 팟타이라는 면 요리를 사 먹었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태국 음식인가? 맛있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사고 안으로 들어서니 금빛 사원과 거대한 불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그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아 혼잡했지만 그 속에서 김 씨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왓 아룬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차오프라야 강변에 서 있는 높은 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는 강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카오산 로드에서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백패커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방콕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김 씨는 번잡한 시장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옷, 기념품이 가득한 그곳은 생기 넘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가게로 피신했습니다. 김 씨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두 젊은 여성이 상자를 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A양과 B양이었습니다. A양은 20살, 길고 검은 머리에 날씬한 체형의 여성으로 태국 북부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방콕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와 상자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B양은 21살, 밝은 미소와 약간 통통한 체형의 여성으로 학교를 중퇴한 후 아버지의 병 때문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도 과일 장사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그들의 과일 상자가 미끄러져 무너졌습니다. 망고와 파인애플이 길바닥에 쏟아지고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A양은 울상으로 과일을 주우려 바닥에 엎드렸고 B양은 상자를 고치려 애쓰며 "Oh no!" 라고 외쳤습니다. 김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럴 수가. 그는 비를 뚫고 달려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손짓으로 상자를 고치고 과일을 주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A양은 놀란 눈으로 김 씨를 보았습니다. Thank you, sir.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B양도 콥근카, very kind 라고 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후 김 씨는 그들을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먹어요. 배고프죠? 그는 몸짓과 미소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식당에서 김 씨는 따뜻한 쌀국수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단어를 섞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켜고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김입니다. 당신들은?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앱이 태국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A양은 I'm A, from North Thailand, poor family 라고 대답했습니다. B양은 Me, B, father sick, thank you help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그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A양의 가족은 농사를 짓지만 가뭄으로 수확이 적었고 그녀는 매달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누워있고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꾸렸습니다. 김 씨의 작은 도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You good man, A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No problem, happy to help 라고 앱으로 답했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A양과 B양은 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Hello, Kim. Come again? A양이 웃었습니다. 김 씨는 과일을 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언어 장벽이 컸습니다. 김 씨의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기본 수준이었고 그들의 한국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번역 앱이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사업은 어때요? 김 씨가 입력하면 앱이 태국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Good, but rain yesterday bad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건은 A양이 팔에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근처 약국에서 연고와 밴드를 사왔습니다. 여기 발라, 아프지 마. 그는 앱으로 말하며 직접 발라주었습니다. A양은 윤물을 글썽이며 You so kind, like father 라고 말했습니다. B양은 보답으로 신선한 망고를 공짜로 주었습니다. For you, Kim, eat well.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과 함께 방콕의 여러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차이나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붕비는 거리에서 딤섬을 사 먹고 중국식 사원을 구경했습니다. A양은 김 씨의 팔을 잡고 This way, careful car 라고 안내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 친근함이 따뜻했습니다. 문화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공손히 대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더 수스럼 없었습니다. In Thailand, we touch friendly. B양이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 근처 공원에서 B양이 태국 전통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손을 움직이며 Try Kim like this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어색하게 따라해보고 세 사람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You funny! A양이 깔깔 웃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김 씨는 태국어 연습책을 사왔습니다. 사와디캅, 콥군캅, 그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A양과 B양은 반대로 한국어 단어를 배웠습니다. 안녕, 고마워. 이런 식으로 소통이 점점 원활해졌습니다. 관내가 깊어지면서 김 씨의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지만 A양의 헌신적인 태도와 B양의 밝은 에너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A양은 매일 아침 김 씨의 호텔로 와서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For breakfast, healthy,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번역 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이제 혼자예요. 외로워요. A양은 진지한 눈으로 듣고 I'm sorry, I'm here for you. Talk anytime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김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B양은 더 밝은 방식으로 김 씨를 웃게 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데리고 태국식 노래방에 갔습니다.
sing, fun. 그녀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한국 트로트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박수를 치며 단수를 추었습니다. You good singer. 비양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김 씨는 A양과 B양 모두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 정도 났지만 김 씨는 그들의 젊음과 순수함에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시 사랑하는 기분인가? 그는 밤에 호텔 침대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복잡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연급했습니다. 한 달 후에 가야 해요. 여행 끝. A양은 슬픈 눈으로 Don't go, stay please 라고 말했습니다. B양도 More time, fun together 라고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60대야. 너희는 20대 초반. 이게 옳은가? 하지만 A양의 헌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옷을 세탁해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I carry you every day. 그녀의 말에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B양은 더 밝은 방식으로 김 씨를 웃게 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데리고 태국식 노래방에 갔습니다. Sing, fun. 그녀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한국 트로트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박수를 치며 단스를 추었습니다. You good singer. B양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김 씨는 A양과 B양 모두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 정도 났지만 김 씨는 그들의 젊음과 순수함에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시 사랑하는 기분인가? 그는 밤에 호텔 침대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복잡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연급했습니다. 한 달 후에 가야 해요. 여행 끝. A양은 슬픈 눈으로 Don't go, stay please 라고 말했습니다. B양도 More time, fun together 라고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60대야. 너희는 20대 초반. 이게 옳은가? 하지만 A양의 헌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옷을 세탁해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I carry you every day. 그녀의 말에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B양은 더 밝은 방식으로 김 씨를 웃게 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데리고 태국식 노래방에 갔습니다. Sing, fun. 그녀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한국 트로트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박수를 치며 단스를 추었습니다. You good singer. B양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김 씨는 A양과 B양 모두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 정도 났지만 김 씨는 그들의 젊음과 순수함에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시 사랑하는 기분인가? 그는 밤에 호텔 침대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복잡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연급했습니다. 한 달 후에 가야 해요. 여행 끝. A양은 슬픈 눈으로 Don't go, stay please 라고 말했습니다. B양도 More time, fun together 라고 애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60대야. 너희는 20대 초반. 이게 옳은가? 하지만 A양의 헌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옷을 세탁해주고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I carry you every day. 그녀의 말에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B양은 더 밝은 방식으로 김 씨를 웃게 했습니다. B양은 더 캐주얼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친구처럼 대했지만 가끔 A양을 보며 질투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세 사람이 함께 차오프라야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A양이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Beautiful night. B양은 그 모습을 보고 Me too 라고 장난스럽게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김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둘 다 소중하지만 선택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의 여행 기간이 끝나갈 무렵 A양이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구토와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A양은 김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Baby, our baby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충격받았습니다. 내 아이인가? 어떻게? 그는 확인했습니다. A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운명이구나. 새로운 가족이야. B양은 그 소식을 듣고 축하했습니다. Happy for you too.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김 씨는 A양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태국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불교 사원에서 의식을 치르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B양이 증인으로 서주었습니다. Best wishes, be happy. B양이 말했습니다. 결혼 후 김 씨는 울산에 집을 팔아 태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해 방콕 외곽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A양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안으며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A양은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B양은 가끔 방문하며 안티 B가 되었습니다. Cute baby, 그녀가 웃었습니다.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선소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도 도전이었습니다. 문화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김 씨는 태국 음식의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매워. A양은 웃으며 한국식 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I learned Korean food for you.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태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첫 말은 아빠, 사와디, 안녕 이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좋아, 우리 아들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퇴직금이 한정적이었기에 김 씨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Kim's Korean Food이었습니다. 김밥과 비빔밥을 팔았고 A양이 주방을 도왔습니다. Together business,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게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나 번창했습니다. This kimchi good,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B양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시장 장사를 그만두고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My dream, 그녀가 자랑했습니다. 김 씨 부부와 가끔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You happy now? B양이 물었습니다. 김 씨는 Yes, thanks to you and A. You like family. 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우연한 만남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가끔 울산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태국에서 새 가족을 만들었어. 아이도 있어. 놀랍지? 친구들은 김형, 대단해. 사진 보내.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케이크를 주문하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A양이 태국 노래를 부르고 B양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데리고 등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 믿어. 그는 태국어로 말했습니다. A양은 가게를 돌보며 Come home safe 라고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했습니다. 김 씨는 가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조선소의 40년, 아내의 죽음, 퇴직 후의 공허함, 그리고 태국에서의 기적 같은 만남.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인생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 B양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태국 남자로 김 씨 부부를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You like my parents, B양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축하하며 Always be happy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사랑은 나이, 언어, 국경을 초월합니다.